사실 입술 필러가 왠지 사람들이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약간 입술 필러 하면 너무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필러는 어디에다가도 필러를 할 수 있냐?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 위 꺼짐에도 필러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도 보면 눈 위가 꺼져서 이렇게 쌍꺼풀이 겹지고 꺼져 보일 때 여기에다가 이제 눈 위에다가 뭐 지방 이식 내지는 필러를 해서 이렇게 채워서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이제 지방 이식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데, 왜냐면은 이제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필러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눈 위 같은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필러 종류도 다양한데 입자가 굉장히 작고 고운 필러, 네, 좀 맞습니다. 퀄리티가 좋은 필러를 권해드립니다. 네. 코는 뭐 많이 하시죠? 코 필러 많이 하시고, 우리 김 원장님도 코 필러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거 하고 앞광대 여기 애플칩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이 하고요. 턱 끝도 무턱이신 분들은 턱 끝에다가 필러해서 무턱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볼에는 뭐냐면 요런데 여기서 꺼진 부위에 채워드리기도 하고요. 입술 필러. 자, 입술 보시면 얼마 전에 요거 보셨나요, 원장님? 저는 못 봤어요. 네. 아니, 보는데 네. 이분이 제시가 네. 저 이분 직접 봤거든요. 이 공항 라운지에서. 근데 오, 되게 실물이 더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방송에 얼마 전에 나와서 나 입술에 필러 넣었는데 왜? 되게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 이게 되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입술 필러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입술 필러, 입꼬리, 뭐 보톡스 이렇게 같이 많이 하시는데, 이 입술에 필러를 왜 맞냐면 입술이 굉장히 가늘고 이게 이제 볼륨이 적으면 조금 뭔가 좀 입도 작아 보이고 그런 것보다는 요즘은 좀 더 입술이 도톰하고 볼륨감 있는 이런 입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보다가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뭔가 이런 고급져 보이는 얼굴이랑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굉장히 좀 럭셔리한 이런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들의 특징을 딱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술의 볼륨이더라고요. 입술이 얇은 것보다 맞아요. 입술이 좀 도톰한 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이미지가 좋아 보인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생기 있어 보이지도 않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술 필러를 많이 하는데, 입술 필러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입술 필러도요, 놓는 우리가 모양이 있어요. 어떻게 놓냐면 입술 필러, 입술의 모양 여러분들 생각 별로 안 해보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니까 입술의 모양도 공부를 합니다. 이 부위별로 다 명칭이 있어요. 이런 데는 큐피드 보우라고 해서 큐피드의 활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렇게 산처럼 솟은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러를 놓을 때 이 산을 약간 강조해줘요. 그래서 요 입술의 산부터 해서 요 입술의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를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제대로 주는 부위는 가운데 인중 있는 요 부위와 요 부위가 나오면 약간 그 애기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그리고 양쪽 끝에를 이렇게 놔줘요. 윗입술은 양쪽 끝에를 놓으면은 입꼬리가 상대적으로 약간 올라가 보입니다. 여기를 내려주면 바깥쪽에 있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놔주고요. 아랫입술은 이렇게 앵두처럼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두 군데 볼륨을 줘서 이게 서로 볼륨들이 이렇게 물결, 웨이브를 형성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모양을 만드는 게 입술 필러를 놓는 우리가 이제 모양입니다.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시술 직전이고요. 시술 직후. 그러니까 조금 더 볼륨감 있고 이런 잔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입술에 잔주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노화의 결과로 입술 주변에 잔주름들이 되게 세로주름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입술 주름 이것 때문에 사실 약간 뭐 젊은데도 불구하고 입술 주름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인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저희 이제 어머님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어머님 세대 분들이 입술 이거 주름 이거 진짜 꼭 없애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입술 필러가 네. 그런 거가 이제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시술 아니고요. 그렇죠. 볼륨 필러로 네. 볼륨을 채움으로써 이제 주름을 펴주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럭셔리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많이들 저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술 필러 저 한동안 되게 많이 했는데 하면 되게 대부분 예뻐집니다. 저도 뭔가 모양이 되게 해놓고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뻐서. 그래서 되게 좀 네, 저도 되게 입술 많이 필러 네. 많이 강추하는 그죠?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하고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입술 주변에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입가, 맞습니다. 요 입술에 요 가 쪽을 이렇게 필러로 살짝 진짜 표 안 나게 해드리면 그 주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랑 필러 같이 하는데 네. 입꼬리 보톡스 아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입꼬리 보톡스는 뭐냐면 이 얼굴 요 근육을 보면은 우리가 입꼬리 보톡스는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좀 우울해 보이고 사람이 그러니까 입꼬리를 그렇죠. 올라가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필러 놓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게 이제 그런 모양으로 놓는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입꼬리 보톡스를 같이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게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진에서 보시면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있고요. 입꼬리 올림근이에요. 영어로 이름이. 그래서 리베이터 앵귤리 오리스라고 하는데 이런 근육이 있고요. 이거를 내리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리는 이 디프레서라고 하는데 내리는 근육을 에다가 보톡스를 놓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내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약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할 때 보조적으로 입꼬리 보톡스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술 주변에 이런 잔주름들이 있을 때 세로주름이 있을 때 이제 필러도 하지만 보톡스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질문 많이 올라와가지고 요거 한번 답변을 좀 해드리고 갈까요? 그래서 토토고님 입꼬리 보톡스 아까 설명해드렸고 희석 용량에 따라 효과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것 때문에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타는 원래 보톡스는 물을 이렇게 타서 쓰거든요. 또 물이 원래 섞여서 액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분말로 나오기 때문에 분말로 나오는 제품들이 더 많아서 거기다가 식염수를 섞어서 하는데 이제 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유닛수라고 하는데 그 실제 보톡스 입자 성분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 필러는 단귤님, 필러는 눈 주위에 하지 말라던데요. 실명 유엠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눈 주변에 요거를 잘 지켜서 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문제 생긴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고요. 대신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렇잖아요. 눈 위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앞광대도 그렇고 저희가 그냥 바늘로 찌르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죠? 캐뉼라 반드시 맞습니다. 쓰죠. 네. 필러 이거 실명은 사실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생기면은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되는 키 포인트들만 조심하면 이 사고를 아주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날카로운 바늘로 결국에는 이 실명이란 게 이 필러가 혈관에 들어가서 이 우리 눈을 이제 영양 공급을 하는 혈관을 막기 때문에 실명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게 날카로운 바늘을 쓰면은 이 의도치 않게 혈관이라든가 동맥을 찔러가지고 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이 둥근 이런 캐뉼라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필러 주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혈관들을 미리 우리가 주행 경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행 경로를 눌러서 혈관을 수축시킨 다음에 그 근처로 이제 필러 주사를 해서 이렇게 이 필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네네네. 또 성형외과 그렇죠. 의사에서 네. 잘 알려져 있는 뭐 네. 그런 주의법 그런 거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마, 뭐 예를 들어서 이마, 눈 위, 뭐 앞광대,
뭐 이런 부위들을 할 때는 코필러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캐뉼라를 네, 맞습니다. 사용하고요. 누피님 승모근 맞았더니 어깨가 덜 아프더라고요. 자주 맞아도 되는 건지. 승모근에 맞으면은요 어깨가 좀 아프신 분들은 좀 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어깨 되게 뭉치고 결리고 하는데 수축해서 그런 건데 승모근에 맞으면 좀 덜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강경화님, 코필러 하면 2년 간다는데 맞나요? 이거는 필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녹는 필러도 있고 안 녹는 필러도 있고 뭐 좀 오래 가는 필러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러 가지 필러 중에 녹는 필러를 권해드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뭐 조금 몇 년 가는 무슨 필러, 뭐 10년 가는 연구 필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필러라는 게 약간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녹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녹이기를 원할 때 깨끗이 녹아서 해결이 되는 그런 필러를 권해드립니다. 입술 필러 유지 기간은 필러는 항상 1년 정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마다 체질마다 다릅니다. 인상 변화에 영향이 있을까요? 좋은 쪽으로 있고요. 뭐 보톡스 필러 같은 경우는 인상이 막 크게 많이 변하는 시술은 아니죠. 그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톡스 필러에 대한 오해와 진실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해주시죠. 네, 보톡스 맞다가 안 맞으면 주름이 더 생긴다. 이거는 이제 주름이 더 생긴다라기보다는 이제 좋아진 거를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름이 생기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불편감을 그쵸, 느끼게 그쵸.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편리하거나 좋은 거 혹은 그런 걸 조금 느꼈다가 네, 좀 네. 다시 불편해지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톡스 맞다가 안 맞으면 주름이 더 생긴다 이것보다는 그냥 보톡스 맞으면 주름 펴진다. 근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6개월 정도 간격의 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요 마지막 거 볼까요? 아. 보형물 위에는 필러를 맞으면 안 된다. 요거는 맞는 말인데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마에 보형물이 있으시다거나 코 수술 전에 하셔가지고 이제 코에 보형물, 턱에 보형물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보형물 위에 필러 맞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염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50분이 금방 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